자, 이제 27번 문제를 보시면 공개 공지죠. 그 우리가 시험 나오는 거 도로, 대지 안의 공지, 예? 아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그다음 대지와 관련된 거 공개 공지, 그다음에 조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로와 대지에 대한 지문, 그다음에 공개 공지, 대지 안의 조경 이런 것들이 현재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공지에 대해서 자, 이 1번 지문은 27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지문이에요. 상업 지역에서 그러면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 있죠. 먼저 우리가 공개 공지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도 설치하지 않는 거 전용 주거 지역. 전용주 설치 안 하죠? 상업지역은 다 설치해. 공업지역에서 전용 공업지역 설치 안 하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상공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데 주상공이라 설치하지 않는 데가 저 세 군데. 계속 시험 나왔죠?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이거 맞아. 그렇죠?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랬잖아요. 업무시설은 설치하는 대상 종류가 돼요. 그 다음에 규모는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1번 지문은 틀리게 만들 만한 곳이 세 군데나 있네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고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예요. 저희 강남역에 가면은요. 수많은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공개 공지를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기둥 요렇게 있어. 여기에 돌로 만든 의자들이 있다고 이렇게요. 이게 바로 필로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필로티 구조로 설치 안 한다 그러면 이 위를 다 비워야 되거든요. 위쪽으로. 한 층만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건물 다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필로티 구조입니다. 예. 공개 공지를. 그 다음에 공개 공지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요. 공개 공지 면적은 건축 면적의 10% 이하. 아니죠. 대지 면적의 10%죠. 예. 10%까지는 몇 달 걸려서 겨우 외웠는데, 그렇죠? 대지 면적의 10%예요. 건축 면적의 10%가 아니라. 예. 예전에 이제 대지 면적의 10%를 갖다가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대지 면적의 15%로 내서 그게 정답이 진 적이 있었어요. 역사상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부 안 하고 간 시험이 13회 공인중개사였어요. 2002년도 13회. 항상 절반이 학원 안 나왔어요. 월드컵 때문에. 예, 13회 때. 절반이. 예. 밤새 뭐 술 마시고 응원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느 누님 한 분이 선생님 이번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13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글쎄 대지 면적 15% 이렇게 해서 정답 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한 90점 맞고 붙었나 보다 싶었는데 그때는 수험 번호만 ARS로 입력하면은요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어 성적이. 네, 넣어봤잖아. 그랬더니 62점인가 3점인가 붙었어. 예, 평균 60점 겨우 넘어서 붙으신 분이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냈으니까 본인이 붙었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꼭 간신히 붙은 사람이 예, 변별력이 없다고 막 그러시네. 하여튼 대지 면적 15%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건축 면적 10%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대지 면적 10%고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 용적률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높이 기준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은 완화 범위가 없다. 예.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높이 기준이죠. 예. 1.2배 완화. 28번은요. 건축 신고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암기 사항이에요. 건축 신고 대상. 예. 모두 고른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
기역번은 거기에 해당하죠. 신고 대상이야. 볼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5개니까 3개 이상 맞죠?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50제곱미터니까 30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150은 초과니까 안 돼. 이건 100제곱미터 이하야 되니까 1번 틀렸고 높이를 3m 범위 내에서 증축할 때 신고니까 기역, 니은, 디귿 3개 정답 1번입니다. 예. 건축 신고 다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29번은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지하층이에요. 그 다음에 뭐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냐 고층이 이런 것 주로 많이 나왔죠. 자, 1번은 지하층입니다. 2분의 1 예, 평균 높이. 2번은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건축의 종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2번 틀렸죠? 예. 리모델링,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그렇죠? 일부 증축이나 또는 개축하는 거. 개축하는 것까지도 리모델링이에요. 개축 안 써도 물론 리모델링 맞아요. 이거 3번. 예. 4번 같은 게 요즘 유행이에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 120m 이상이 고층 건축물이거든.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고층이야. 25층은 30층 안 되네. 그렇지만 높이가 120m니까 고층 건축물이 돼요. 피뢰침 건축 설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방범 시설도 건축 설비다. CCTV도 건축 설비. 건축법 적용되죠. 예. 자, 30번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1번 지문 아까 앞에 나왔던 지문하고 같은 지문인데 전혀 다른 지문처럼 보여. 왜? 위락시설, 숙박시설인데 앞에는 숙박시설 냈고 여기서는 위락시설로 냈거든.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정확히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 1번. 2번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요. 이때는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공장이니까 그렇죠. 공장에만 없으면 광역시장이지만 틀렸고 3번 지문 가지고 꼭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이것을 대수선하는 것은 제가 배운 적이 없거든.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 이거 허가인가? 아마 신고일 거야 해서 틀렸다. 틀린 건 맞은데 틀린 지문이 맞아요. 근데 동기가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건축법에 나오는 모든 게 적용 안 되니까 대수선도 적용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되고 아예 건축법과 관련된 어떤 걸 써도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 허가 받아라 이런 말이 없다고 아예.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 그랬더니 신고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이 없는 거야. 3번 틀렸고 4번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6개월 내 공사에 착수하지 이거 아니죠.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나서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5번 지문 우리가 한 2번 정도 공부했던 지문이에요. 효력 상실 1년이 아니라 2년이고요. 자, 31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2번 지문이 왜 틀렸냐 그러면 이 건축법을 위반할 때 4대 위반이 있었죠. 건축법이 제일 싫어하는 4대 위반 기억나세요? 건축 허가 위반, 건축 신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요 4개가 4대 위반이야. 제일 싫어하는 거. 건축 허가 위반, 건축 신고 위반, 용적률 위반, 건폐율 위반 4개. 4개 위반에 대해서는요.
이행강제 어떻게 부과하는가?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그 위반한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50%에서요. 50% 곱하기 위반 면적을 하는 거예요. 위반 면적.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산해요. 위반한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곱하기 위반 면적.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근데 지금 거기 2번 지문에 나오는 것은요. 이건 1제곱미터가 아니라 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10% 이것은요. 4대 위반을 뺀 나머지 위반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1조권 위반 같은 거는요. 1조권 위반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 1번은 공사 중지 명령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3번 미리 문서로서 사전에 경고 이것을 계고라 그러고요. 4번 납부 기간까지 안 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강제 징수의 근거 법률이 이거예요. 지방세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5번은요. 5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한 번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시정했다 할지라도 징수하여야 한다요. 시정하면은 징수를 취소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징수하여야 한답니다. 징수해야 된다. 자, 32번부터 이제 주택법 문제인데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요. 전체 지문이 딱 5개밖에 없어요. 전체 지문이. 그래서 국내에 나온 모든 시험 문제가요. 지문이 다 똑같아. 다 합쳐서 5개 지문이 있으니까. 단지 5개 지문 안에 바꾸는 부분만 틀릴 뿐이야. 지문은 다 같아요. 1번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핵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구분된 부분별로. 2번, 별도 설치해야 되는 게 3개예요. 욕실, 부엌, 현관을 새로 설치해라. 별도로 설치해라. 3번, 두 세대가 분리가 아니라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 경량구조 경계벽이나 연결문을 설치해야 되죠.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우리 4번하고 5번을요. 시험에서 틀리게 많이 냈어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분리형, 세대 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다. 5번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5개 지문이 전부 다야. 없어. 다른 거는. 단지 바뀌는 부분만 기출문제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33번은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것은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공공택지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우리 5번이 나오면 우리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 부분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공공택지. 절대 환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 나오면은 5번 지문 나와야 우리 맞출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자, 34번은요. 이제 용어 정의인데요. 용어 정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틀리면 곤란하거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은요. 복리시설, 간선시설, 도로 등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 기간시설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라고 하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죠. 제가 간선시설 파트에 밑줄 치라고 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잠시 기본서를 피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본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손 들고 서 있게 해야겠다. 예? 초등학교 때처럼 말이에요. 손 들고 서 있게 해야겠다. 아니요. 어떻게 학생이 책을 안 갖고 학원에 오나. 580페이지에 17번 간선시설 나왔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다만 보세요. 다만.
다만만 시험에 내시는 분이 계셔요.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 기간 시설을 포함해서 간선 시설이라고 한다. 그 밑줄 안 쳐져 있습니까? 예? 쳐져 있대잖아, 밑줄. 예. 그 강의할 때 분명히 빼먹은 거야. 예. 자기가 빼먹었을 때 밑줄 친 거예요. 예. 수업 다 들은 사람은 쳐져 있어. 왜? 내가 딱 한 번 쳤거든. 한 번. 그 한 번을 빠져먹은 사람은 안 쳐져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34번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보던 데서 문제를 내주시는데 학생들이 주로 체크하는 데를 갖다가 약간 벗어나서 옆에 내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 왜 그 텔레비에 보면 몇 가지 퀴즈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림도 막 보여주고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 주의력이 있는 사람은 막 움직이는 그림 그것만 딱 보고 근데 물어보는 것은 주변 배경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 막 물어보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타켓으로 이 종문에서 이 단어만 매일 밑줄 치웠다가 그 단어 주변 단어를 물어보면 틀린다고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예.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지. 그다음 4번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랬는데요. 그러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거겠네요.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때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에서 특히 수직 증축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 증축형도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포함돼요. 세대수를 증가하는데 수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게요. 예. 그래서 수직 증축형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 5번에 공구가 나왔죠. 5번 틀렸죠. 공구에 대한 정의.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제가 여러분들 책에 무조건 밑줄 치라 해놓은 게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지. 착공신고와 사용검사야. 책에 밑줄 치고 별표도 돼 있을 거야.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예. 이걸 만약에 자기가 찾아냈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착공신고. 이걸 찾아내신 분은 무조건 붙어요.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이거. 예. 선생님처럼 못 찾아냈는데요. 그래도 붙어 걱정할 필요 없어. 예. 필요 없어. 지금 공부했잖아 이제. 예. 오늘 틀린 거 오늘 공부해서 다음에 맞힌다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예. 35번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1번 단독주택을 1년 내내 연간 20호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등록 사업주체가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도 역시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되고요. 단 공동주택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할 때 등록하면 사업주체.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과 85초가 한 세대를 같이 지을 때도 30세대 이상 지을 때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된다.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역시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되고요. 4번은 토지 소유자, 시행사입니다. 등록사업자, 시공사예요. 시행사가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요.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 4번 지문은요.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내요. 이 교수님은요. 이걸 너무나 많이 내가지고 법조문 어떻게 되어 있냐. 법조문은요. 주택조합하고 뒤에 가로가 돼 있어. 뒤에 가로가. 예?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택조합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공급하는 조합이 아니죠.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주택조합하고 뒤에 가로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 기출문제 그 교수님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포함이라고 한번 낸 적이 있고 이제는 가로를 앞으로 뽑아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4번으로 낸 적도 몇 번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틀렸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에요. 예, 그래야지만 4번이 맞는 지문이 돼서 그 4번이 틀려서 정답.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돼. 건설회사와. 36번. 올해 무조건 나오는 예상 문제가 주택조합이죠. 예,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주택조합이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무주택자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자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고요. 세대원 중 1인에 한해서 85 이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 지역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구성원 될 수 있죠. 3번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가 지역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고 5번 지역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 탈퇴 등으로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때는 조합원을 교체나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두 개는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요. 조합원을 교체나 신규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거나 조합원의 결혼이 생겨서 충원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교체나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금지 규정 자체가 없다. 자유롭다는 거죠. 5번이 정답. 자, 37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건축법은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한 방에 한 번에 건설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필지를요. 대규모로 산 사람한테는 혜택을 줘. 예외적으로 50호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옥도 규제를 완화시켜줬어요.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그럼 49개까지는 간단한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4번 공동주택은요.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등록 요건하고 달라. 등록은 20호 20세대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은 30호 30세대예요. 리모델링으로 세대수가 증가될 수도 있죠. 그때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번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특혜를 주겠다.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49세 때까지는요. 간단한 건축허가 받고 짓는 특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38번 문제가 사용검사가 있는데요.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 1번은요.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예외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권자는요. 특이해요. 이 사용검사, 건축법으로는 사용승인이죠. 사용검사권자가 특이한 이유가 왜 시험에 나오는가. 원칙적인 사용검사권자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 본 사람 뭔가 알아. 원칙이 시군, 구청장이면 예외가 시도지사. 원칙이 시도지사면 예외가 국토부 장관이거든. 계급 하나 차이라고 원칙과 예외가 원래. 이거는 예외가 계급 두 개를 뛰어넘은 국토부 장관이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사용검사권자 시군구청장, 예외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언제 사용검사권자가 되는가?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았을 때에게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있었죠. 국가나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경우, 그 다음에 공공사업 주체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시도지사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틀린 질문 나온 거지. 1번 틀렸죠? 시도지사 아니고. 2번이요 함정이야. 2번 많이 빠졌을 거야. 함정에.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도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입주자 대표이가 아니야. 입주자 대표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대표자가 되고 입주 예정자 대표이야. 그래서 뭐 치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가장 올바른 것은 올바르게 보이는 것이 2개 이상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문제야. 가장 올바른 것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출제하신 교수님한테 뭐라 그러지. 입주 예정자 대표야. 입주 예정자 대표이. 틀렸죠? 예.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 시공화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고요. 3번은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사업 주체를 대신해서, 건설회사 대신해서 사용검사 받은 자가 시공보증자일 수도 있고요. 세대별 입주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 명의로 건축물 대장 등재, 소유권 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4번은요. 14일이 아니지. 며칠이야? 15일 내에 사용검사하게 돼 있죠. 이것을 기출문제에서는 7일로 바꾼 문제가 2문제나 있었어요. 7일로. 건축법 헷갈리라고. 건축 다 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내에 검사를 하고 합격했을 때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근데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하면요. 15일 내에 사용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7일로 바꿔서 낸 기출문제 2문제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최근에는 14일이 또 꽂혔습니다. 14일에. 그래서 또 14일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틀렸죠? 15일입니다. 15일로만 바꾸면 4번 맞아요. 다른 데는 다 맞아. 15일이야 이건. 5번에 세대별로, 자 5번도 작은 함정이야. 대충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문제. 건축물은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건축물이 특히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틀린 거야. 예. 지금 설명했는데 어디 틀려 물으면 어떡해. 건축물은 세대별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건축물은요.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건축물은. 근데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만 세대별이라고. 지금은 건축물이 세대별 틀렸잖아요. 건축물은 동별로 받는 거야. 임시 사용 승인을. 근데 그 건축물이 특히 건축물이 상가일 수도 있고요. 공장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건축물이 공동주택일 때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낸 문제 아니야. 교수님께서 이거 야심차게 만들었어. 건축물하고 세대별 해놓은 거지. 대충 공부한 사람 틀리라고. 예. 공동주택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이에요. 새로 완공한 아파트 가면은 구경하는 집 있잖아. 그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거라니까. 세대별로 구경하는 집. 건축물은 동별로.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만 세대별로 임시 사용이에요. 39번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 아닌 거. 정답 1번이에요. 60세 이상의 노령으로. 야, 60세가 노령이라네.
60세면은 바위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에 지금 노령에 써 있어. 60세 이상의 노령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5년을 초과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는 임대차 가능해. 힘 빠졌다 이거야. 임대차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 임대차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1번은 5년만 바꾸면은요, 다 임대차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요. 읽어보라 해놨는데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읽냐 그러면은 1번, 2번, 3번까지야. 1, 2, 3번이 농지 임대차 가능한 경우 중에서 주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40번 농지 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년 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죠. 1번 틀렸다. 예. 1년 내 처분해야 돼. 처분서에서 발생하면. 2번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한국농어촌공사 내농지 사과를 할 수 있고. 4번 안 팔면은요.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이행강제 1년에 1회 부과합니다. 금액은 토지 가격 20% 부과. 딱 20% 부과합니다. 예. 오늘 푼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다 풀고 나오는 지문들 다 외우고 암기하고 기본서 찾아보면은요 다 있어. 밑줄 다 쳐놨어. 예. 그러니까 오늘 공부 오늘 다 끝내셔야 돼요.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